6월 17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어제 오늘 지수가 드라마틱했죠. 지난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1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1거래일 만에 금요일에 음봉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금요일에 불안정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어제 지수 강세에서도 조정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추가 강세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2998포인트, 즉 3000포인트 바로 앞까지 접근을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등락 변동성이 다소 심했던 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G7 참석을 했던 트럼프가 급 귀국을 했죠. 바로 이 부분이 좀 불안정한 그러한 심리를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에서 급 귀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또 다른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심리,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하고 가짜 사진 이런 부분까지 돌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게 있다. 역시 그 관종이에요, 관종. 그죠? 훨씬 더 큰 게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해가지고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 내일까지면 또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 나올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 마감 후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예고했다 라는 소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이 급 귀국은 휴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장 마감 후 또 이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예고하는 걸 보면 휴전 때문은 아닌 거고, 트럼프도 아니라고 했죠. 그럼 과연 뭐냐 이거예요. 훨씬 큰 게 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암살 계획, 공습 계획,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휴전 관련된 부분, 또는 미국의 어떤 내부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아무래도 또 무슨 일이나 말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세계적인 이 과정이 좀 요동치는 듯한 느낌. 참 지도자 한 명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그 전쟁에 대한 그 전력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전쟁과 관련된 전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최근에 이제 우회적으로요, 협상의 어떤 의도를 밝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은 좀 더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고, 아무튼 오늘 지수가 이제 다시 되밀렸던 이 부분이 중동 불안의 어떤 이유로 빠졌다고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오른 데 따른 단기 부담에 따른 매물 충돌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부담에 따른 매물 충돌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모습을 놓고는 저는 역으로 오늘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다 다시 되밀렸지만은 역으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역으로는 아닌데 첫 번째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3000포인트 돌파 전에 단기 부담을 해소하려고 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3000포인트라는 선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매물소하고 또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부담을 안고 3000포인트를 돌파해도 부담은 여전히 상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3000포인트로 진입을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증시의 국면을 열어가야 되고, 뭔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3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도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부담을 안고 3000을 돌파하기보다는 진정한 3000포인트 돌파 한착을 위해서 이쪽을 위해서 3000포인트 돌파 전에 미리 이러한 단기 부담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이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3000포인트 돌파,
단순하게 그냥 3000포인트 돌파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3000포인트 돌파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1000포인트가 아닌 바로 2021년에 만든 고점 416포인트, 여기도 결국은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돌파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증시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돌파는 역사적 신고점 경신으로 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발판이 되는 거죠. 그 발판을 단기 부담을 안고 가기보다는 그 돌파 전에 좀 해소하고 가는 게 낫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의 이 그 상승하다가 되눌리는 이 모습, 또 메이저들이 매도하면서 되눌렸던 이 부분을 보면서 역으로 말이죠. 역으로 상투 징후가 아직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말 그대로 더 오르겠구나 라고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투 징후라고 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주식은 머니게임이잖아요. 머니게임은 위로 올려서 더 갈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추격 매수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샀던 물량을 털어먹는 거죠. 그리고 더 빠질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투매를 시켜 가지고 이 밑에서 더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거죠. 이러한 심리가 있단 말이죠. 위아래로 머니게임은.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메이저들이 만약에 여기를 상투로 보고요, 아래에서 샀던 거를 위로 털려고 한다면 2990포인트에서 터는 것보다는 3010포인트에서 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10포인트로 가면 3000포인트 돌파했다라고 막 뉴스에서 떠들고 막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야겠구나 이런 심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투라면은, 아래에서 산 물량을 털려고 하는 상투라면은 3000포인트를 넘겨서 털었겠죠. 근데 3000포인트를 안 넘기고 턴다라는 소리는 아직 이게 상투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단기 상승 부담이 있어서, 자, 이 고점에서 이러한 단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종을 주더라도 이게 상투가 아니니까 나중에는 결국 여기를 다시 또 넘어간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3000을 돌파하지 않고 오늘 메이저 매물로 눌렸다? 이거는 오히려 상투가 아니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장을 보면서 일단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앞에서 제가 이전에 이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마디의 지지는 어디예요? 5일이평선입니다. 따라서 5일이평선이 하향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상승 파동의 한 마디는 유지되는 거예요. 뭐 내일이라도 다시 5일이평선 깨지 않고 또 위로 올라간다. 그럼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일이평선을 하향한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하향한다고 하면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거치잖아요. 거쳐서 새로운 상승 파동의 마디를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말이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향하게 되면. 그러나 제가 그랬죠. 11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이 큰 그림의 상승 파동의 추세 기조는 끝나지 않는다 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승 파동의 마디가 5일이평선 하향으로 끝나더라도 11이평선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내일장의 위치에서는요, 바로 5일이평선을 하향하느냐 지지하느냐, 이게 체크의 포인트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이평선을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하나의 마디는 약간 끝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있어요. 코스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박스권 매물 소화 구간을 이미 코스닥은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걸 거쳐서 만든 하나의 상승 파동의 마디였기 때문에 여기서 5일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도요, 올라오는 21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아래쪽으로는 빠진다고 해도 그 폭이 크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코스닥 역시 염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는 이전 방송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반도체와 조방원, 즉 조선, 방산, 원자력. 반도체와 조방원. 반도체가 올라가면 조방원이 주춤하고, 반도체가 빠지면 조방원이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섹터별 신경전이 있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오늘의 어떤 흐름,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조선과 방산 이런 쪽이 눌렸잖아요.
눌렸었죠. 이러한 그 반도체와 조방원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세의 기울기를 봐야 돼요. 시세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늘 상승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상승했는데 그 두 가지는 결국은 HBM이죠. HBM3E 8단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브로드컴에서 HBM3 8단 시제품 자격 시험을 통과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에 P39에서 생산했던 HBM3 시제품이 있었어요. 그 시제품을 놓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은 전력 효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발열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 및 공정을 보완해 왔죠. 이렇게 해서 개선된 시제품, 최근 브로드컴의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양산 전 단계 평가를 마쳤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삼성의 HBM3E를 갖다가 일부 공급하고 있는 데가 AMD예요. 이 AMD의 주가가 간밤에 8%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시도했는데 올라도 못 가고 어제도 빠졌던 종목이 그거 하나 조금 더 못 올라가고 또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는 6만 원대,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만 기간 조정 영역을 탈피하는 겁니다. 기간 조정 안에서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루하게. 그러니까 기간 조정 영역을 탈피해 나가는 게 삼성전자는 우선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지난해 고점을 오늘 넘겼었어요. 지난해 고점 24만 8,500원입니다. 오늘 딱 여기로 마감됐는데 여기를 넘기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4만 8,500원 지난해 고점을 넘긴다는 것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SK닉스는 요구 삼성전자는 6만 원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여기서 죽느냐 안 죽느냐를 보셔야 돼요.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선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전기술, 원전 쪽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한전기술. 이 종목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5일이평선 위에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 삼성전자 6만원, SK 하이닉스 24만 8,500원 기준에서 얘들이 흐름을 살려나가는지, 아니면 결국은 또 삼성전자 주춤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가는지, 시세의 기울기가 어디로 가는지, 바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수가 좀 드라마틱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면서 일단 매매를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